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륜 문제를 놓고 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장동혁 대표도 내일 만남으로 응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지방에서 들은 민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진 의원과의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 면담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더군요. 제가 이 당의 중진들을 그동안 많이 좀 탓했어요. 왜 이 중진 정치가 실종돼 가지고 당이 이렇게 뭐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그냥 진영 싸움만 야당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소 이 정국에서 네. 야당이 당내 쪽으로 이 진영 싸움에 그냥 이렇게 날이 새는 줄 모르면은 6.3 지방선거 지금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데 네. 언제 이 진영을 정비해가지고 야당의 원팀이 저 그대 입법 권력도 이재명 대통령이 뒷받침하는 전 민주당 선수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진들이 이 당내 갈등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분열 대립 이 반목에 네. 당내 이 정치를 갖다 청산하고 당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중진이 나서라. 네. 저는 이걸 몇 달, 한 서너 달 전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전부 뒷짐치고 말이야.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그 비상계엄 오판의 가장 큰 정치적 문제도 정치의 실종이 있었어요. 대통령 측근으로서 어떤 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어떤 용도에 거기는 뭐 눈이 멀어져 있는지 몰랐지 모르는 공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지 못한 그 책임이 국민의힘 특히 중진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더 이상 당이 망가지지 않게 뭔가 지금 이 갈등 구조를 갖다가 수습해내는데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 많이 저도 주문하고 만났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좀 뭐 중진 의원들이 모이고 이제 내일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회동을 하는데 아마 이 회동이 마쳐지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진일보된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데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서는 중진 의원들 간의 의견도 잘 일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어떤 뭐 특정한 내용으로는 안 모아집니다. 절대. 아직까지는 당이 그래도 이제 뭐 기득권 세력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이 하루아침에 어떤 뭐 지금 뭐 당의 비주류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뭐 4선 이상이 지금 한 18명 되는데 그분들이 뭐 딱 혼연일치돼 가지고 그걸 통일된 의견 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건 그건 무리예요. 다만 이렇게 설 민심을 들어보고 앞으로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그나마 치르려면 지금 이런 당 운영 방식이나 당의 기조는 이제 좀 수정하고 틀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공감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 내일 면담 결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내용이 쉽사리 좀 진정될 기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좀 갑자기 비판하게 되는데 중진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정국에서 윤석열 손들어줬던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눈치 봤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끝까지 눈치 봤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준 사람이 중진 의원들이에요. 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 중진 의원들도 같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그러면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100일 남으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같은 분들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당을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러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 얼굴 갖고 지금 중진 의원들 가지고는 이 국민의힘을 정리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는
내부에 있는 동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개선하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 전선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외부의 힘을 통해서 정리를 한 가운데 거기에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목소리가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그냥 이미지, 당내, 외부, 당대표로서의 존립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이 네. 존립 기반이 없는 당대표가 어디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손 내밀 것도 없어요. 손 내밀 것도 없으니까 어디 가니까. 전환길이나 고성국 이 사람들한테 손 잡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진 의원들과의 저의 만남은 탈출구를 만드는 거예요. 출구를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하나의 집을 짓는 그런 거를. 그걸 오히려 중진 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장동혁 대표 내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를 합시다. 여기는 장동혁 대표는 홀로 서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 남아있는 세력은 지금 외부에 있는 극우파 세력들, 아스팔트 세력들만 장동혁 대표를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거고 그게 마지막으로는 출구 전략으로서 저렇게 해서 네.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가 치르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적 모색으로서의 중진회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진회동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이 내란 동조했던 사람이고 장동혁 만든 사람인데 무슨 정당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뼈를 깎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 근데 뼈를 깎을 시도를 못 할 겁니다. 네, 어쨌든 내일 회동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